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교수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ADB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 경제 전망, 아시아 국가 전체는 올해 4.7%, 인도 6.3%, 한국 1.3%로 전망을 했고, 위험 요인과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는 9월 아시아 경제 전망에서 아시아 경제 성장률은 올해 4.7, 내년 4.8%로 전망을 했고, 한국 경제는 올해 1.3%, 내년 2.2%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의 예측치와 동일한 1.3%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ADB는 9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아시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ADB는 지난 7월 예상했던 한국의 경제 성장률 1.3%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2.2%로 기존 전망을 이어갔습니다. 회복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 또한 종전과 같은 2.2%로 유지했습니다. ADB는 매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4월에 연간 전망을 발표하고 7월 보충 전망, 9월 수정 전망, 12월 보충 전망을 내놓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던 ADB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망치 하향 조정을 멈춘 것입니다. 전날 OECD도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1.5%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4회 연속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OECD 또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망치 하향 조정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ADB Project Solid Growth but Rising Risks for Asia and Pacific 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ADB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견고한 성장이 전망되지만은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성장과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있지만은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건전한 국내 수요와 가장 큰 경제인 중국의 리오프닝은 2023년 상반기 성장을 지원했다라고 했습니다. 2023년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은 인도가 6.3%, 베트남 5.8%, 필리핀 5.7%, 인도네시아 5.0%, 중국 4.9%, 말레이시아 4.5%, 카자흐스탄 4.1%, 태국 3.5%, 대만 1.2%, 한국 1.3%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 즉 2024년 경제 성장률은 인도가 6.7%로 가장 높고 필리핀 6.2%, 베트남 6.0%, 말레이시아 4.9%, 중국 4.5%, 태국 3.7%, 대만 2.7%, 한국 2.2%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B는 전망치를 유지한 이유로 수출 증가 등 상방 요인과 고금리로 인한 민간 소비와 투자 제약 등 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부동산 부문의 약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서 공급 중단과 엘니뇨의 광범위한 영향이 식량 안보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정책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금융 안정성 위험은 금융 완화 시대가 끝나면서 취약한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글로벌 전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아시아 지역 물가 상승률은 올해 3.6%로 7월 전망을 유지했고 내년도의 경우 3.5%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ADB는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도 지난 7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3.3%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물가 상승률 안정세 2.3%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도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해서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올해 정책 금리를 보류했지만은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경제에서 중앙은행 목표치 안에 들었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FRB의 긴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통화당국은 더욱 비둘기파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올해 정책 결정의 약 3분의 2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이미 작년부터 더 많은 인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조지아, 중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은행들이 정책 금리를 인하했고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재정 적자는 여전히 상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경제 특유의 충격에 따른 정책 지원은 적자를 확대하고 국가 부채 수준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간 예측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근거한 재정 수지의 변화는 올해 혼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 대부분 국가들은 당국이 적자를 억제함에 따라서 내년에도 재정 통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 특히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에서는 재정 적자가 상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요약해 본다면 ADB는 이번 전망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 46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4.7%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에 비해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입니다. ADB는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와 옐린으로 인한 식량 안보 악화, 주요 선진국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성 등을 아시아 지역의 위험 요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 경제 성장률은 4.8%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